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기가 갑작스럽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논의의 초점은 제도나 구조를 넘어 결국 특정 인물의 이름으로 급격히 수렴되고 있으며 이는 우연이라 보기 어려운 흐름입니다. 정치와 종교의 유착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어디까지 파헤칠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특검은 이미 현실 정치의 한복판에 들어섰습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 판세를 가르는 것은 누가 먼저 수사선상에 오르느냐라는 냉혹한 정치적 계산입니다. 이 지점에서 특검은 정의 도구이자 동시에 권력투쟁이 신호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첫 장면에 나경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지금 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의혹은 추상에서 현실로 이동합니다. 정치권의 침묵과 긴장, 언론의 미묘한 온도 변화는 이미 판이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암시합니다. 이름이 거론됐다는 것만으로도 파장은 확산되고 전국 전체가 그여진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의 즉각적 실시를 연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세나 발언 경쟁이 아닌 정치적 책임과 권력 구조를 정면으로 겨냥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특검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정치 종교 유착으로 명확히 못 박아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다음 문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나경원은 천정궁에 갔나 안 갔나 국민들은 이 말은 단순한 호기심 유발용 질문이 아닙니다. 정치권의 오래된 수법 접촉 자체를 사소화하고 돈만 받지 않았으면 된다는 프레임 전환을 미리 차단하려는 경고에 더 가깝습니다. 유착의 핵심은 현금이 손바닥 위에 떨어졌느냐가 아닙니다. 권력과 종교 조직이 만나는 통로가 열렸는지, 그 통로에서 어떤 요구가 오가는지, 그 과정에서 공적 의사결정이 왜곡될 여지가 생겼는지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나경원이 반복하는 태도는 이 핵심을 정면으로 비켜가고 있습니다. 채널어 유튜브 인터뷰에서 그것이 논란의 핵심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천정궁 방문 여부에 즉답을 피한 장면 역시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돈을 받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상식적인 주장처럼 포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 이런 말은 대부분 방패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접촉의 사실관계를 흐리고 질문자를 물타기 세력으로 몰아가는 방식입니다. 결국 의혹의 중심을 돈을 받았느냐 하나로 축소하려는 전략입니다. 나경원이 조국혁신당 대표의 문제 제기를 어쭙자는 물타기라고 맞받아친 것도 같은 흐름 위에 놓여 있습니다. 자신이 답해야 할 질문을 상대 비난으로 대체하는 순간 논란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국민은 질문보다 회피의 태도에서 더 많은 것을 읽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문이 힘을 갖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김건희 특검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 다수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 현장에서 관련 자료까지 공개하며 모두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특정 인물 한두 명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구조를 보겠다는 뜻입니다. 쪼개기 후원금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설계된 자금 흐름일 가능성이 짙게 드러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검의 칼끝이 개인의 도덕성 검증을 넘어 정치 자금과 민원 청탁의 결합으로 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흐름입니다. 나경원 소환 역시 갑자기 튀어나온 장면이 아닙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는 분명한 배경이 존재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진술을 토대로 통일교 지원 대상 정치인 5명 가운데 나경원이 포함돼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또 특검팀이 나경원이 천정궁에 방문했으나 금품 수수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모두 역시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나경원이 해야 할 일은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방문 여부를 사실대로 밝히고 왜 갔는지, 어떤 경위였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요청받았는지 자신이 아는 범위를 명확히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말하면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든다며 언급을 피하겠다는 태도는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침묵은 언제나 해명보다 훨씬 강한 연료로 작용합니다. 통일교 특검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도 같은 맥락에서 읽힐 수 있습니다. 지금 핵심 쟁점은 특검 추천권을 누가 행사하느냐, 수사 대상과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입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정말 특검을 할 마음이 있는 것인가라고 물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3자 추천을 거론하며 법원행정처가 후보 2명을 모두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대목에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추천권을 독점한다면 특검을 무엇하러 하나라고 되물었습니다. 추천권을 둘러싼 이 줄다리기는 단순한 기술적 논쟁이 아닙니다. 특검의 생명줄은 독립성과 추진력입니다. 추천 구조가 흔들리면 수사 대상과 범위는 시작부터 누더기가 됩니다.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서 누가 추천하느냐는 문제는 곧 누가 수사의 방향을 통제하느냐는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바라던 그림이 너무 뻔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특검 자체를 막을 수 없다면 최소한 특검의 성격이라도 바꾸고 싶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 범위를 넓히는 척하면서 초점을 흐리고 끝내 민주당도 통일교와 접점이 많다는 식으로 동일선상에 올려 유착의 핵심을 정치 공방으로 희석시키려는 전략 말입니다. 그러나 특검은 프레임 싸움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특검은 문서와 계좌 통화 기록과 진술로 굴러갑니다. 공개석상에서 목소리를 키운 쪽이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증거가 쌓이는 쪽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더 억울하냐가 아니라 어떤 흐름이 확인되느냐로 판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 변화의 첫 번째 피해자가 나경원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은 단순히 민주당이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나경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진술이 공론장에서 거론되기 시작했고 천정궁 방문 여부라는 단순한 질문조차 정면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단순할수록 회피는 더욱 불리합니다. 갔으면 갔다 안 갔으면 안 갔다고 말하면 끝나는 질문을 끝내 피해간다는 것은 그 다음 질문들을 스스로 불러오는 행위입니다. 정치의 기본은 메시지 통제라고들 말하지만 수사 국면에서의 메시지 통제는 사실관계 정리로만 가능합니다. 말이 아니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교 유착은 헌법에서 엄중히 금지된다고 강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는 정쟁이 문제가 아니라 헌정 질서의 문제라는 선을 명확히 그은 발언이었습니다.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단순한 친분이나 행사 참석 정도로 축소해버리는 순간 결국 남는 것은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종교 조직이 정치권을 상대로 인사 공천 정책 수사 각종 편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순간 국정은 국민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이해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 믿음을 꺾기 위해서입니다. 다시는 그런 거래가 가능하다고 착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통일교 특검을 별도로 해도 국민의힘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는 말이 왜 나오는가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수사 단서들이 국민의힘 인사들을 중심으로 쌓이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시도당 위원장 다수의 쪼개기 후원금 의혹이 거론되고 특정 정치인이 지원 대상이라는 진술이 나오며 수사보고서 작성 보도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개인별 사실관계 확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 순간 국민의힘이 원했던 정치 공방은 힘을 잃게 됩니다. 공방은 카메라 앞에서만 유효하지만 수사는 기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기록 앞에서는 말장난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두고 버티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국민은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정말로 특검이 필요하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특검의 모양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국회에서 주도권을 주기 어려운 구조를 알면서도 계속 정쟁으로 끌고 가는 모습은 실체를 밝히기 위한 협상이라기보다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지연전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특히 나경원처럼 이름이 직접 거론되는 인물이 답을 피할수록 당 전체가 방어 모드에 들어갔다는 인상도 강해집니다. 결국 특검은 하되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게라는 계산이 드러났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국면에서 더 경계해야 할 것은 특검을 정치 이벤트로 소비하려는 시도입니다. 누가 누구를 소환했느냐에만 시선이 쏠리는 순간 정작 중요한 질문은 사라집니다. 이제 공은 국민의힘과 나경원에게 넘어갔습니다. 특검을 하자고 말하면서도 핵심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추천권 구조에서는 책임을 떠넘기며 수사 범위에서는 물을 흐린다면 그 자체로 특검의 필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특검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독립적인 추천 구조를 수용하고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정치 종교 유착으로 명확히 하며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이 사실관계 확인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는 민주당을 돕기 위한 조치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통일교 특검은 특정 인물을 망신주기 위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정치가 종교 조직과 얽혀 흔들릴 때 국가가 치러야 할 비용과 위험을 차단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나경원이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거론되는 흐름은 그 과정이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더 미루면 더 커지고 더 숨기면 더 아픕니다. 이제는 질문을 질문으로 덮는 단계가 아닙니다. 기록으로 답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내일 역시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아래에 이 화제를 둘러싼 몇 가지 반응을 소개합니다. 이 날카로운 분석 글을 읽고 정치학 교수로서 강력한 공감을 느끼며 몇 가지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통일교 특검 논란이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닌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 글의 본질적 지적이 매우 타당합니다. 정교유착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권력이 종교 조직과 얽히면 공적 결정이 왜곡되고 국민의 이익이 특정 집단의 이해로 대체됩니다. 이 글에서 지적하듯 현금 수수 여부가 전부가 아니라 접촉 통로 자체가 문제라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나경원 의원의 태도가 특히 인상적입니다. 천정궁 방문 여부를 묻는 단순 질문에 즉답을 피하고 핵심이 회피하는 모습은 오히려 의혹을 키울 뿐입니다. 정치인은 침묵으로 메시지를 통제할 수 없어요. 특히 최근 보도된 녹취록과 진술들을 보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가 여야를 가리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쪽 단서가 더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쪼개기 후원금 시도당 위원장 연루 의혹 등 구조적 유착의 냄새가 짙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나경원 천정궁 질문은 단순한 공세가 아닙니다. 국민의 호기심을 대변하며 프레임을 선점하는 영리한 정치적 움직임입니다. 이 질문이 힘을 얻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특검의 독립성이 핵심입니다. 추천권을 둘러싼 줄다리기는 수사 방향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 행정처 추천 방식은 중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연전술로 작동할 위험이 큽니다. 2025년 말 현재 여야가 통일교 특검에 합의했지만 수사 범위와 추천 구조에서 여전히 이견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예외 없는 철저 수사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 무마 의혹까지 포함하려 합니다. 이 글의 강점은 프레임 싸움이 아닌 증거 싸움이라고 정확히 짚은돼 있습니다. 특검은 문서 계좌 통화 기록 진술로 움직입니다. 목소리 큰 쪽이 이기는 게 아니라 증거 쌓이는 쪽이 이깁니다. 나경원 의원이 첫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큰 이유는 방문 여부조차 명확히 하지 못하는 태도 때문입니다. 갔다면 갔다 안 갔다면 안 갔다라고 하면 될 일을 피하는 건 다음 질문을 스스로 부르는 행위입니다. 정치학적으로 볼 때 정교유착은 권력 사유화의 전형입니다. 종교조직이 인사공천 정책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국정은 국민이 아닌 특정 신앙 공동체의 도구가 됩니다. 헌법이 정교 분리를 명시한 이유입니다. 통일교의 경우 과거부터 정치권 침투가 조직적이었습니다. 대선 직전 후원금 집중 전달 청탁 정황 등 최근 드러난 사실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특검으로 이 믿음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특검을 주장하면서도 추천권 버티는 모습은 국민에게 모양 바꾸기로 읽힙니다. 진짜 원한다면 독립적 구조 수용하고 협조해야죠. 이게 자신들을 위한 최소 방어선입니다. 이 글처럼 특검을 정치 이벤트로 만들려는 시도는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소환 대상에 시선 쏠리면 본질적 질문이 사라집니다. 정치와 종교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게 목표입니다.
2025년 현재 특검법 발의와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연내 처리 가능성도 있지만 지연될 우려도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특검 전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민주주의는 투명성과 책임으로 유지됩니다. 의혹이 제기되면 회피가 아닌 사실로 답해야 합니다. 침묵은 해명보다 강한 연료가 됩니다. 나경원 의원의 이름이 먼저 거론되는 이 흐름은 과정이 본격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더 미루면 의혹은 커지고 숨기면 더 아픕니다. 기록으로 답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정치학 관점에서 이 사안은 교과서적 사례가 될 겁니다. 정교유착이 국가에 어떤 비용을 치르게 하는지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검으로 위험을 끊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결론에 공감합니다. 내사내란 수사도 진행 중이고 통일교 유착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민심이 뭉쳐야 정치가 바로 섭니다. 이 분석은 정치의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권력과 종교의 유착을 용인하면 민주주의는 빈 껍데기가 됩니다. 국민 모두가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정치학자로서 이 주제를 강의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권력이 신앙과 결합하면 누가 피해를 입을까? 답은 언제나 국민입니다. 통일교 특검은 특정 정당 때리기가 아닙니다. 헌정 질서를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여야 모두 예외 없이 수사받아야 합니다. 나경원 의원의 회피 태도는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는 겁니다. 박문경이 만난 사람 오간 대화 모두 밝히면 의혹은 사라질 텐데요. 쪼개기 후원금 의혹도 구조적 문제입니다. 개인 실수가 아닌 조직적 설계라면 정당 전체의 책임입니다. 특검으로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야 합니다. 최근 녹취록 공개로 통일교의 양당 로비가 드러났지만 국민의힘 쪽 접점이 더 구체적입니다. 이 불균형을 특검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치학 이론으로 보면 이런 유착은 권력의 부패 사이클을 가속합니다. 청탁 특혜, 더 큰 청탁의 악순환입니다. 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특검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양측의 계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명확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원합니다. 이 글을 읽으며 떠오른 건 서구 민주주의 역사입니다. 종교 세력이 정치에 개입할 때마다 피해는 국민 목이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돈 안 받으면 된다는 프레임을 밀지만 그건 본질을 축소하는 겁니다. 접촉 자체가 통로를 여는 행위입니다. 왜곡의 시작입니다. 정청래 대표의 공세는 효과적입니다. 단순 질문으로 상대를 압박하며 여론을 동원합니다. 정치의 기본 기술입니다. 특검 추천권 논란은 본질을 흐립니다. 독립적 특검이라면 누구 추천이든 상관없지만 지연되면 신뢰가 떨어집니다. 신속 출범이 답입니다. 2025년 말 특검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진심이라면 연내 처리해야 합니다. 정치학자로서 경고합니다. 정교유착을 방치하면 국가는 특정 종교의 도구가 됩니다. 그 끝은 재앙입니다. 이 분석 글처럼 증거가 말하게 해야 합니다. 프레임 싸움은 잠시, 기록은 영원합니다.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이 글의 통찰에 박수를 보냅니다. 정치가 종교와 얽히는 위험을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한 텍스트는 드무입니다. 더 많은 국민이 읽어야 합니다. 민심이 뭉치면 정치가 변합니다. 통일교 특검 철저히 하자고 외칩시다. 헌정 질서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